오늘은 제가 묵고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. 이렇게 지금 시각은 새벽 6시 16분. 그리고 제가 온지 3일날 왔으니까 4, 5, 6 4박째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. 돌아가는 귀국은 앞으로 7, 8, 9, 10 앞으로 4박 오늘 포함 7, 8, 9, 10 4박 더 할 예정입니다. 제가 갑자기 오늘은 좀 뭐 평소에도 이성적이었지만 조금 차분하게 뭐 유튜버 초보자로서 그냥 조용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지금 다행히도 다들 자고 있어서 뭐 1층에는 아무도 없네요. 여기는 뭐 전 세계 각국의 그 배낭족들, 특히 저렴하게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. 여기 뭐 생긴 지가 뭐 작년 10월 달인가 뭐 그때 생겼으니까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시설도 그렇게 낙후하지가 않아요.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한국에 왜 요즘에 정보가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저렴하게 그 한국 여행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외국인들한테 전해졌는지 찜질방에 가보시면 그 외국인들이 많죠. 예. 근데 솔직한 제 리뷰를 하면 찜질방은 씻고 잠시 머물 수 있는 정도? 그러니까 피곤함을 좀 이렇게 달래주는 데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는 한 방에 룸에 제가 4층에 머물고 있는데 한 26개가 따로 되어 있는 룸이 아니고요. 그 왜 캡슐처럼 복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에 사진도 뭐 이렇게 동영상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 그런 캡슐 공간이라도 좀 자기만의 공간에서 두 발 뻗고 이렇게 잘 수 있고 안에 또 뭐 샤워 시설 당연히 다 있고요. 화장실도 깨끗합니다. 상당히 깨끗하고 빨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그래서 찜질방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일정 없이 오면요 제 얼굴을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서 잠시 제 셀카로 돌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그, 그 게스트하우스 1층 로비의 모습을 다시 돌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얼굴은 멋있게 좀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방송하도록 하고 그냥 오늘은 찜질방과 그 게스트하우스의 그 차이점이라고 할까? 그걸 뭐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다. 제가 막 두서없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잖아요. 역시 시나리오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초보자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게 이 짬밥이라고 하죠. 짬밥이 좀 생기면 말은 술술 나올 것 같아요. 왜냐면 대화할 사람이 카메라밖에 없고 혼자 떠들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고 쑥스러움이 사라지고 유튜버로서 사명감을 가지거나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빨도 생길 것 같아요. 지금 유튜버에서 말씀 잘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죠. 그 말빨 하나만큼은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게 경험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7월 3일부터 이제 첫 촬영을 하고 막 두서없이 막 정신없이 막 제 자체가 정신이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
뭐 앞뒤 구분 없이 막 말을 쏟아냈는데 이해해 주세요.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. 7월 2일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7월 3일 날 그 새벽 12시쯤 됐을 거예요. 물론 제가 그 6일 전인가 비행기 티켓은 너무 저렴하게 땡 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냥 장난삼아 이거 뭐지? 될까? 그 사실 그 왜 그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.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일반으로 들어가면 제가 항상 노출됐던 카테고리나 영역, 빅데이터에 의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의 비행기 값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또 정보를 얻었죠. 크롬에서 크롬 구글에서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모든 제가 검색했던 걸 다 삭제하고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을 해봤어요. 땡처리 아주 저렴한 거. 검색했더니 나오는데 이게 왕복이 17만원 정도? 뭐 플러스 알파 5, 6천원인데 너무 싼 거예요. 이거 있을까? 뭐 제주도 어떻게 성수기보다 더 싼 거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왔다 갔다 8만 몇천 원 꼴이잖아요. 그래서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트립닷컴으로 연결되더라고요. 트립닷컴으로 연결이 되고 나서 그래서 연결되고 나서 될까 했더니 티켓팅이 예약으로만 뜨고 아직 합정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기다렸죠. 기다리고 나서 됐어요. 그냥 일본 말로는 이끼나리라고 하는데 이끼나리 어떻게 됐습니다. 갑자기. 그리고 표를 가지고 난 다음에 사실 숙박은 제가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뭐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현지 가서 사우나도 있고 한국처럼 찜질방 같은 문화가 있어요. 시스템이 사우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숙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경험치상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. 뭐 한국 PC방도 있고 시노코브라는 한국타운 가면 한국 PC점에서도 뭐 PC에서 게임하다가 날 새가지고 뭐 그러다가 사우나 가서 한두 시간 자고 여행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 그런 건 짐 같은 것도 좀 둘 수 있는 거. 저는 솔직히 여행 다니면서 한두 번 그런 다닌 게 아니라 전 세계까지는 아닌데 한 30여 개국 여행하면서 노하우가 생긴 게 저 여행 갈 때는 짐이 많지가 않아요. 특히 캐리어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. 그거 뭐 나와서 또 입국장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거 끌고 다녀야 되고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배낭에 다 들어가는 걸로. 그리고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옷이 가벼운 여름 여행을 즐겨하는 편입니다. 뭐 예를 들어 현지 사정으로 비가 오거나 장마가 껴도 저는 우비를 그 있잖아요. 우산보다는 우비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캐리어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속옷은 현지에서 만약에 한 뭐 일주일 여행이다 그러면 뭐 일주일치를 못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세장 정도 들고 다니는데 반은 현지 빨래방에서 그 뭐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고 그렇게 갈아입고 하는 거고 위에는 티셔츠 3장 그 다음에 바지는 반바지 1장 포함해서 긴 바지 2장 요 정도. 그리고 뭐 치약, 칫솔, 뭐 세면도구, 그 다음에 얼굴에 바르는 로션, 선크림 정도. 네, 이 정도만 들고 갔어요. 그러니까 짐이 없죠. 그리고 내릴 때 편하고, 출국할 때 편하고, 돌아다닐 때 편하고,
그렇습니다. 가성비죠. 그냥 가성비 여행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, 저는 여행 그러면 그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거보다도 경험치로 무대포로 여행하다 보면 옷이 필요 없어요. 사실 현지 가면 싼 게 너무 많아요. 이게 뭐 돈키호테라고 말하는 곳도 굉장히 싼 곳들도 있죠. 뭐, 뭐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여름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여름복들은 세일도 많이 하고, 뭐 운 좋으면 제가 좋아하는 자라 브랜드도 뭐 세일하면 막 7, 80%에 뭐 겟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. 무대포 일정을 잡으신 분들 저처럼 좋습니다. 추천합니다. 단 성격이 좀 털털하셔야 돼요. 저는 털털한 편은 아닌데 털털해졌어요. 아니 노력하고 있어요. 좀 깔끔충인데도 이런 데면 깔끔 떨지는 않아요. 경험이 몸에 배다 보니까 여행 다닐 때 어느 순간 저도 막 처음에는 초보 때는 있잖아요. 해외여행 다닐 때 막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. 현지 가서 멋지게 보여야지. 뭐 현지 가서 또 이 옷도 있고 저 옷도 있고 쇼핑할 때는 이 옷 있고 뭐 막 옷도 막 많이 챙겨가고 막 캐리어에다가 막 잔뜩 뭐 컵라면까지 막 싸가지고 갔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너무 힘들고 여행이 너무 지치면 안 되잖아요.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원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지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그 왜 간단하게 출국장이나 입국장도 보면 캐리어 기다린다고 또 뭐 비행기 그 왜 그 캐리어 짐 내리잖아요. 그때가 또 줄줄이 되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저는 왔다가 바로 나가고 바로 들어가고, 예, 그게 너무 좋아서 캐리어는 아예 뭐 구입도 안 하고 있던 것도 다 버렸어요. 그래서 해외여행은 무조건 말 그대로 자유여행. 단 그 자유여행이 아니라 가족여행, 그 다음 럭셔리, 또 자기만의 힐링, 그런 특히 여성분들은 좀 고급지게 놀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절대 추천하지 않고, 그건 좋은 호텔에서 마음 편히 왜 인스타나 SNS에 올릴 사진들 많이 찍으시려면 여성분들은 고데기부터 헤어 드라이기 뭐 캐셔링 저 화장품 이런 거 많이 들고 가시잖아요. 옷부터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괜찮고, 말고 저처럼 여자분들도 털털하신 분들 많잖아요. 그리고 남자분들도 털털한 분들, 그 장기 한 10일 이상 길게는 한 달은 솔직히 에어비앤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에어비앤비 추천하시면 그것도 가성비 값으로 나오는 일본 그런 방들이 많아요. 단점은 에어비앤비에서 장기 체류를 할 시, 한 달 살기를 할 시, 저렴한 가격에 구하려면 가까운 역, 그러니까 관광지 노선이나 JR 라인은 없어요. 한두 시간 떨어져야 돼요. 나리타나 뭐 이쪽 이런 데 있잖아요. 한 시간 반. 그쪽에는 쌀 겁니다. 근데 저는 보통 한 달 또 경험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다가 이용을 안 해요.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데 역 주변에 있잖아요. 단 나쁜 점은 있어요.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진짜 그 왜 숙소 같은 룸을 이용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. 진짜 매너 없는 사람은 그 냄새 나는 운동화를 자기 룸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다 복도에 내놓고 또 시끄럽게 하고 밤에 잠자는 시간에 떠들고 코 골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, 코 고는 거는 정말 최악이에요. 그 운이 좋아야 돼요. 코 골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어요. 아직까지는 운이 좋아서 신발을 공동구 공간에 저는 비닐봉지를 싸매서 안에서 넣거든요. 아무리 좁아도 복도에도 놔두고 생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좀 짜증이 났는데, 그걸 어떻게 해요? 뭐 이거 감수하고 온 거니까.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거 감수하고 깔끔 안 떨고 그냥 현지를 프리하게 즐기다 간다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은 정말 강력히 추천해요. 왜냐면 일단 비용적으로 너무 싸니까. 제가 봤을 때는 저 지금 현재까지 비행기 숙박비 포함한 비용 지금 한 60만 원 채 안 쓴 것 같아요.
7, 80만 원 아끼면 60만 원에도 거리 좀 뭐야. 그러니까 짧으시면 더 저 돈이 안 들어가겠죠? 4일, 5일이면 한 5일 정도 해도 40만 원, 50만 원이면 충분히 일본 여행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가성비 여행이에요. 럭셔리하게 여행하실 수는 없고 혼자 다니면 럭셔리 할 수가 없어요. 저희가 무슨 뭐 루이비통이나 발렌시아가 뭐 이런 쇼핑을 하겠어요?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뭐 먹는 거 해봐야 900엔, 1,500엔 비싼 거 먹어봐야 1,500엔. 저는 평균 뭐 900엔, 뭐 830엔 이런 거, 뭐 1,200엔 이런 거 먹었으니까. 그래서 일본 여행 자체는 그렇게 하시면 저처럼 하시면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 지금 N이 역사적으로 가장 N저잖아요. 그래서 지금 여행하기가 유리한 것 같아요. 제 마음을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플 때 달래준 곳이 사실은 일본이었어요. 그리고 친구들. 사실 일본에선 친구 사귀기 진짜 힘들어요. 제가 3년 만에 친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도쿄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1,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도쿄 본토박이라고 하죠. 200만이 채 안 돼요. 서울에도 보면 1,000만 이제 1,000만이 좀 줄어들었지만 990만 뭐 이 정도 되잖아요. 그 중에 오리지널 서울 사람은 한 1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전 들었어요. 다 외지에서 왔지. 도쿄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. 경계가 되게 심해요. 특히 일본 친구들하고 사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어떤 소속되지 않으면 학교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직장이나. 그래서 되게 힘들고 저도 3년 만에 마음의 문을 연 친구들이 한두 명씩 만나서 연락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. 제가 어렸을 때 해외를 다닐 때는 그렇게 해외를 나가고 싶고 해외가 좋았어요. 마치 해외에서 오래 살 때는 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떨 땐 싫었어요. 잠깐 들어가서 1, 2주 있다가 빨리 떠나가고 싶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고 싶고 막 이랬는데 지금 달라졌어요. 한국이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편해지니까 제가 이제 진짜 한국을 떠나면 불편할 정도예요. 사실 인터넷도 그렇죠. 제가 일본에 살 때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이제 들었는데 여기는 되게 수동적이고 아날로그적이에요. 그래서 인터넷 개통도 굉장히 늦어요. 저 때는 한 달씩 걸렸어요. 그러니까 한 달씩 걸려서 신청하고 나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국 살기 좋은 곳이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. 한국에 요즘에 K-팝이나 K-드라마 때문에 그분들 한 번 다녀간 뒤로는 또 재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뭐 쇼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난리가 났잖아요. 뭐 쇼츠에도 한국 횡단보도만 보더라도 땅바닥만 보더라도 이렇게 녹색불로 되고 신호등 신기해하고 지하철이나 환승 그다음에 버스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. 일본은 정말 대중교통 비싸고 힘들어요. 왜냐면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지하철이면 지하철 지상으로 다니는 열차를電車라고 그러고 지하로 다니는 게 지하세차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회사가 틀리니까 환승이 바로 코앞에서 환승할 수 있게끔 안 만들어놨어요. 뺑뺑뺑 돌아가야 되고 또 다시 회수권을 사야 되고 그래서 꿀팁을 드리면 여기는 무조건 교통카드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좀 그나마 편해요. 일일이 그거 한자로 적혀 있는 역 찾고 막 이렇게 노선표 보기도 힘드니까 차라리 스이카나 막 이렇게 일본 교통카드 있거든요. 500엔인데 그 나중에 돌려받아요. 보증금. 그러니까 그걸 사서 충전시켜서 돌아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. 그게 제일 편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. 저는 진짜 국내에서 여행을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. 한국 가면은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싶어요. 편하고 그리고 뭐 단지 이제 각 특수 지역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진짜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고 이럴 때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너무 정말 빠르고 모든 게 편해요. 한국만큼 정말 저는